살고 싶은 집, 아름다운 집을 소개하는 마이맨션. 앤티크와 모던의 공존, 유심제를 찾아갑니다. 나이 상관없이 찾아온다는 허리 통증,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허리 통증을 줄이는 운동법 알려드립니다. 섬진강 제철 파스타와 하동 벚꽃 돈가스, 하동 대표 식재료가 선사하는 봄을 맛보러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동전의 양면처럼 뭐든지 좋은 것, 나쁜 것들이 좀 공존하게 마련인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다 가라앉고 사람끼리 맞부딪혀서 정말 사람답게 사는 사이도 다 이렇게 좀 찢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코로나19가 가져다 준 또 좀 괜찮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있는 게 생각이 네. 나요. 이제 손을 자주 씻고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물을 자주 마시다 보니까 네. 기관지염이나 피부에는 좀 도움이 된 것 그래 같고요. 이제 또 퇴근하고 약속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집에 일찍 들어가는 거. 일찍 요 정도 들어간다. 생각이 납니다. 약간 정신승리 느낌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네. 근데 실제로 손을 자주 씻다 보니까 감기 환자, 결막염 환자가 줄었다고 하고요. 특히 경제가 좀 가라앉으면서 공장 가동이 다 많이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또 공기가 좀 맑아졌다는 보도. 이건 보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좀 피부로 느끼고 느껴져요. 있으니까요. 네. 예,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네네. 우리나라 역시 이제 초기 방역에서 조금 우왕좌왕하긴 했지만 전 세계가 도입하는 이제 또 드라이브스루, 또 한국형 진단 키트에 요즘 또 달고나 커피 요거까지 네. 그 코로나 한류 열풍까지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가동돼서 공기 맑아지는 건 좋은데 손 자주 씻어서 감기 안 걸리는 건 좋은데 지금 사회가 다 멈춰져 있으니까 네. 좀 빨리 코로나19는 좀 덜어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무튼 몇 달 동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또 마스크 쓰기 때문에 다들 힘드실 텐데요. 조금만 더 함께 힘내서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알아봅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자, 오늘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요즘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참 크죠. 오늘 아침 공기도 약간 쌀쌀한 편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려서 어제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그만큼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20도가량 크게 차이 나니까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출발했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끔 올라와 있습니다. 제천과 괴산, 보은이 2도, 충주와 단양이 3도, 옥천 4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바람이 약간씩 불겠는데요. 워낙 따뜻한 바람이라서 한낮에는 2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약간 덥게까지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까지 유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요. 목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올봄 들어 가장 따뜻하겠습니다. 주 후반인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를 버리지 말고 예쁜 고체 탈취제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준비물은 완전히 말린 커피 찌꺼기와 밀가루를 종이컵으로 각각 2컵, 물 1컵, 소금 반 컵인데요. 손으로 반죽해 가루가 풀어지지 않게 잘 뭉친 다음에 예쁘게 빚어 이틀 정도 말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였습니다. 네, 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마이맨션 시간 돌아왔어요.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에 보고 싶은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는 아이가 행복한 집, 호호가 맞아요. 막 미끄럼틀이 있고 이게 너무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 생각이 나는데 마지막에는 그 부모님이 이렇게 잠깐 등장을 하시면서 저희가 예고편으로 이렇게 막 부모님 집을 살짝 맞아요. 맛보기로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 드디어 부모님 댁이 공개되는데요. 네네네. 많이 기대하셨을 것 같아요. 보통은요, 부모님이 먼저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고 나중에 자녀들이 내려와서 부모님 곁에 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네네. 오늘 이 댁은요, 아드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부모님이 아들 바로 옆에 집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네. 호호가를 보면 이제 아이 키우기 좋은 집인 건 맞는 것 예. 같은데 어르신들한테도 좋을까요? 그럼요. 이 아드님께서 또 한 번 집을 지어본 그 경험을 바탕으로 노하우를 대방출해서 집을 지었는데요. 아파트가 최고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부모님이 이제는 전원주택에 흠뻑 빠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매력 속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이 펜션! 지난주 마이맨션에서는 공동 육아를 위해 지은 듀플렉스 구조의 다세대 주택,
기억하시죠? 아이들이 행복한 집 호호가. 오늘은 바로 옆집에서 마이맨션 제작진을 초대해 주셨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누구실까요? 여기는 충북 증평. 호호가 촬영을 마친 제작진에게 김학선 건축주가 뜻밖의 이야기를 건네는데요. 아니 그런데 집에 아직 소개할 게 더 남았다고요? 예, 우리 집의 최고의 자랑거리지요. 이쪽으로 와보시죠. 네. 아버지. 안녕하세요. 김학선 씨 아버님 김인경 씨입니다. 호호가 건축주가 아버님을 소개한 이유는 바로 옆집이 부모님 댁이라는 것. 대지 면적 264제곱미터, 연면적 226.8제곱미터의 3층 주택입니다. 도회적인 외관을 가진 이 집의 이름은 유심제인데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래요. 3년 전 아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지었답니다. 접이식 도어까지 갖춘 주차장을 지나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나옵니다. 자, 이리 들어오시죠. 중문을 열고 들어서면 시선을 사로잡는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거실입니다. 어머 여기 외관 모습도 다르지만 이 집안 내부도 옆집하고는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요. 예, 저희 집은 저희가 이제 좀 콤팩트하게 집을 지었지만 어머니는 넓은 집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시원시원한 구조를 원하셔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와 멋지다. 취향 차이가 확실히 다르죠? 아들의 집은 아기자기하고 아이들 위주라면 부모님 댁은 모던하면서도 앤티크한 분위기가 조화롭게 섞인 듯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이 오픈형 천장이 선물한 웅장함. 정말 대단하죠? 한번 위층도 한번 보시죠. 우와 층고도 진짜 높고. 예, 한 8.9m 정도 됩니다. 아 진짜요? 오픈형 천장으로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거실. 여기에 보와 기둥을 노출시켜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물씬 납니다. 특히 보와 기둥에 쓴 자재는 공학 목재. 목재 특유의 틀어짐이나 변형이 거의 없어 튼튼하고 관리가 편리하다죠. 덕분에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공간 배치를 살펴볼까요? 예, 이 집의 구조도 저희 집처럼 순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오. 저희 집보다 더 커다란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번 가보실까요? 네. 이쪽이 이제 세탁실 겸 팬트리를 만들어 놓은 구조고요. 우와 이렇게 귀엽다 가면은 지형. 여기는 이제 바로 이제 현관에서 들어왔던 복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 이 복도는 다시 주거 공간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이쪽으로 가보시면은 이제 바로 오른쪽으로 이제 아버님 방이 있고요. 이제 이쪽 안쪽이 어머니 방인데 사이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장실과 세면기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저희 화장실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커다란 창문을 통해서 밖에 정원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작나무가 보여요. 예, 자작나무 예쁘게 여러 그루 심어놨죠. 자작나무 조망권이 있는 욕실에 추위를 많이 타는 어머니가 겨울에도 따뜻하게 씻을 수 있도록 욕실 온열 히터까지 설치했다니 감성, 효심 모두 폭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드레스룸도 두 분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연결해 놨고요. 여기가 바로 안방입니다. 아 정말 이렇게 다 순환되어 있네요. 예. 우와.
어머니 방이 이렇게 꾸며져 있고요. 와. 이쪽으로 나와 보시면은 네. 여기가 바로 아까 왔던 거실입니다. 또 다시 돌아왔네요. 오. 와, 이렇게 한 바퀴가 다 이렇게 순환되는군요. 예, 저희 집처럼 아이들이 여기서도 뛰어노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겠어요. 예. 1층 모든 공간이 다 이어지는 순환 구조는 이동 거리를 줄여주는 동시에 공간 활용도가 높다고 해요. 세련되고 심플한 디자인의 부모님 댁. 청고 파벽돌이 웅장함에 중후한 멋을 더해주네요. 청주에서 대형 평수의 아파트에 살았던 부모님은 아파트만이 최고의 주거 공간이라고 여겼던 분들인데요. 3년 전 아들의 집요한 권유로 집을 짓고 오래된 앤티크 가구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어때요? 이 집에 맞춘 가구처럼 잘 어울리죠? 아드님께서 엄청 졸으셨다고 들었어요. 집 짓고 같이 지내자고.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졌어요. 그래, 옆집 땅을 확보해라. 가마. 네. 그러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어떤 점이 제일 좋으세요? 환경도 좋고 제일 좋은 건 아기들을 매일 보는 거. 손주 녀석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이제 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심하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어린애가 됐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노는 게 이제 재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숨바꼭질을 같이 한다든지 네. 또는 잡기 놀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뭐 놀이터에 가가지고 이제 같이 그네를 내서 이제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반갑기도 하고 손주들한테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같이 놀아주는 게 아니라 같이 논다라는 표현이 정말 저는 사랑하시는구나, 손주들을. 할아버지를 친구로 알아요. 아, 친구 같은 할아버지요? 너무 부러운데요, 저는? 아유, 바라보는 저도 부럽네요. 조용하던 집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할머니 얼굴에 웃음꽃을 피운 장본인은 바로 손주 녀석들. 오,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수시로 들락거리는 요 꼬맹이들 덕분에 집은 언제나 웃음과 에너지가 넘칩니다. 거실과 하나로 이어진 주방. 깔끔하고 깨끗한 인상을 주는데요. 이 집 설계 당시부터 오로지 원한 건 아파트처럼 편하게였답니다. 도대체 어떤 불편함이 있었기에 단독주택을 겁내셨을까요? 거의 아파트 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 전원주택에 들어왔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 건축가분이 수납장은 넉넉하게 해주겠다고. 과연 그대로 됐습니다. 버리지도 않고 그대로 다 왔습니다. 주방과 팬트리룸으로 이어지는 어머니의 세간살이.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곳곳에 수납장을 짱짱하게 짜넣어 걱정이 없답니다. 이제 이 집의 신세계를 열어줄 2층으로 가볼까요? (1층이) 어머니 아버지가 주로 먹고 자는 생활 공간이라면 2층은 취미 공간입니다. 아니 이건 핑퐁 그 탁구대? 그것도 공이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로봇 탁구대랍니다. 이 큰 탁구대의 주인은 아버님이시라는데요. 실력 한번 볼까요?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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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시나? 아니, 진짜 잘하세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세가 안정적이시죠? 탁구는 순발력과 집중력은 물론 민첩성을 요구하는 운동인데 말이죠.
그런데 이 대형 로봇 탁구대가 어떻게 이 집 2층에 떡하니 자리하게 됐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2층에 딱 올라왔더니 탁구대가 있어요. 네, 아주 우리 집의 명품입니다. 명품 탁구대예요. 마음이 담겨 있는 선물이기 때문에 특히 좋습니다. 누가 줬는데요? 우리 며느리가요. 며느님이 선물하셨어요. 예. 제가 살았던 그 상남동의 아파트가요. 그 관리사무소에서 이제 하는 그 탁구장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있을 때는 같이 치고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로봇이 있는 오. 탁구대가 있어가지고 네. 이제 아들한테 이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살짝 입김을 넣으셨네요. 예, 이 로봇을 갖다 사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는 탁구대를 사고요. 두 아들의 합작 명품 선물이네요. 와, 그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운동을 뭐 다 어디서 할 수 있네요, 다. 부러워할 게 없죠. 아들 내외의 자랑은 그 후로도 쭉 이어졌답니다. 2층에는 탁구 말고 건축주의 삶을 닮은 공간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서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책장 배치가 아주 독특하네요. 부모님 모두 대학 교수로 정년 퇴임을 해 평생 보고 모은 책들이 이렇게 많은 건데요. 공간 한가운데 책장을 세워놓으니 도서관 분위기도 나고요. 책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부부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책을 읽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 손녀가 책벌레인 이유를 알겠네요. 뒤에서 보면 굉장히 심플한 외관 디자인을 가진 유심제. 앞에는 중정이 있는데요. 세련되고 기하학적인 선들이 햇빛은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외부로부터 시선은 가려주어 프라이버시를 지켜준답니다. 오늘의 마이맨션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오픈형 천장과 공학 목재로 웅장한 개방감, 생활하기 편리한 순환 구조와 수납 공간, 오픈형 공간에 있는 탁구대와 서재입니다. 따뜻한 햇살에 더욱 반짝이는 호호가와 유심제.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행복한 가족인데요. 이들 마음에도 예쁜 봄꽃들이 환하게 피어 있겠죠? 아우, 이렇게 다복한 가족의 모습을 보니까 참 좋네요.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공간을 갖다가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성원이 일체가 돼가지고 꾸려나가는 것을 갖다 가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 가다 보면은 집은 중시하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좀 덜 생각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는 집보다는 가정을 갖다 중시하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든든하시죠? 옆에 계시니까. 네, 육아하는 엄마 입장에서 두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와, 지나가 보면은 아이들도 그 어렸을 때의 기억이 늘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같이 지낸 시간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기억이 많이 남는 그런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집은 주인을 닮아간다고 하죠. 자식과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호호가와 유심제를 보면 느껴집니다. 집을 짓는다면 이들처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네. 정말 멋진 집이기도 했지만 또 행복한 가정을 만나봐서 더 기분이 좀 좋았던 것 같고요. 네. 와, 외관부터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는데 확실히 그 한 번 지어본 후에 두 번째 지으신 집이라서 그런지 더 뭔가 완성도가 있다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예. 네, 이 부모님 댁은 또 웅장함과 고급스러움을 모두 살린 집인데요. 네. 무엇보다도 이 집은요, 부모님이 이게 시원시원하게 탁 트인 공간을 좋아한다는 점을 100% 반영한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세 번째쯤 되면 거의 뭐 도사 수준이 되실 것 같은 느낌. 그러네요. 저는 특히 이제 서재가 좀 눈에 띄었는데 보통 서재 서재 좋죠. 하면 이제 책상도 벽에 붙이고 맞아요. 책장도 벽에 붙이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공간 중간중간에 배치를 하니까 오. 이게 되게 도서관 같고 너무 너무 좋네요. 색달랐습니다. 예. 네. 그렇죠. 보통 서재가 방처럼 꾸며지는데요. 네네. 이 댁은 부모님 모두 다 책을 워낙 많이 소장하고 계셔서 벽면에다가 붙이는 것만으로는 책 정리가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2층 공간이 오픈형이어서 이렇게 꾸미게 됐다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집 보면서도 저같이 이제 뭐 아파트 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천장이 이렇게 높은 게 가장 이제 부러운 점인데 이 댁은 또 특히나 그 2층 자체가 오픈형 공간으로 돼 있어서 특별히 그렇게 좀 꾸민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네. 부모님이 연세가 좀 더 드시면 나중에 합가해서 함께 살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 예. 이렇게 나중에는 이 아들 내외가 내 취향에 맞게 꾸밀 생각에 지금은 2층형 공간을 오픈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조금 이제 나중을 위한 공간을 좀 비워뒀군요. 네, 또 계획을 예. 세우셨어요. 부모님과 이제 또 나란히 집 짓고 살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네. 분들이 좀 부러워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러니까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오늘 보신 집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편안한 독특하고 멋진 우리 집 소개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당연히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네. MBC 충북 마이맨쇼 제작팀에게 연락해 주시면요. 예. 저희가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끝난 후에는요. 마이맨쇼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릴게요. 네. 자, 오늘 참여해주신 가정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또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정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여러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현정아, 유남규, 안재영 선수가 이 종목의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였습니다. 네네네. 어떤 스포츠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축구, 2번 족구, 3번 야구, 4번 탁구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거의 뭐 주간식으로 나가도 네. 이건 뭐 또 현정아 선수 파이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저기 그 보고 왔던 유심재 아버님 아버님께서 아까 전에 네. 하셨잖아요. 자세가 아주 네. 안정적이시더라고요. 야, 제가 자세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 나만의 지루한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실 집콕하다 보면은 매일 그 그러니까요. 일상이 그 일상 같고 좀 맞아요, 똑같거든요. 맞아요. 네. 여러분만의 비법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뭐 독서를 갑자기 하게 됐다든지 아니면 뭐 밀렸던 영화 보기에 나섰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과 주제 문자 둘 다 함께 보내주세요. 건강한 부티뷰티 진천에 사는 20대 직장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에 성공한 럭키 가이입니다. 물론 취업에 성공한 것까지는 정말 좋았죠. 그런데 그 기분이 입사 3개월이 지나면서 산산이 깨져 버렸습니다. 일도 많고 배워야 할 게 많은 건 둘째치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느라 하루 종일 눈칫밥을 먹고 있어요. 신입사원이라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일이 서툴러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게 반복됐습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허리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파스를 붙이면 좀 낫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오래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나면 한참을 허리 펴기가 힘들더라고요. 병 키우면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허리 디스크 초기라며 약과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하셨어요.
이제라도 운동으로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싶은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허리 통증 줄이는 데 좋은 운동법 확실하게 배워봅니다. 네. 네. 자, 오늘은 허리 디스크 초기 진단을 받은 사람의 사연이었습니다. 진짜 특히 직장인분들이나 허리 맞아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이 자리에는 홍우표 물리치료사님 나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서 이제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허리 통증이야말로 저희가 뭐 이 부티뷰티 하면서 나이 얘기할 때가 가끔 있는데 맞아요. 이건 정말 나이 안 가리고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전 인구의 50%에서 80%가 살아오면서 한 번은 허리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인구의 40%는 1년에 한 번씩은 허리 통증을 느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사실 몇몇 나라에서는 허리 통증을 감기와 같은 증상으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그만큼 허리 통증은 일반적이며 말씀하신 대로 심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며칠이 지나도 허리 통증에 대한 호전이 없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네, 정확한 진단 이제 병원에서 해야겠지만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찾아오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좀 궁금해요. 뭘까요? 네, 허리 통증의 원인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근육이나 인대의 문제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 허리 디스크로 인한 신경 압박 혹은 척추 후관절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대부분 지속적으로 안 좋은 자세를 취하거나 좋지 않은 습관 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안 좋은 자세나 좋지 않은 습관 등을 미리 고쳐서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흔히 무심코 잘못하는 자세들이 허리 통증에도 어떤 영향을 주나요? 네. 우리가 무심코 잘못 앉는 자세의 이해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네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허리와 등이 뒤로 젖혀서 앉아지는 자세와 허리가 구부정해서 앉아지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와 골반을 중립 위치로 만들어서 앉는 자세가 네,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어요. A 자세는 허리와 등이 뒤로 젖혀져서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는 자세이며 C 자세는 허리가 구부정해지면서 골반이 뒤로 돌아가는 자세이고 B 자세는 허리와 골반이 중립 자세이며 B 자세가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 자세도 이제 골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왜 우리가 흔히 다리 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래서 골반이 이렇게 좀 바르게 안 돼 있고 틀어진 채로 앉으면 이게 허리에도 당연히 좀 무리가 가게 되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네.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한데요. 사실 다리를 한쪽으로 꼬아서 앉게 되거나 아니면 의자에 등을 기대어 앉게 되는 경우에는 허리가 한쪽으로 휘게 되거나 아니면 허리가 등에 한쪽으로 휘게 되거나 허리가 뒤로 밀리게 되면서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게 되는데요. 예. 네. 네, 사진에서 보는 것은 지금 골반이 앞으로 돌아가면서 골반의 전방 경사가 되고 이로 인해서 허리가 뒤로 젖혀져서 허리가 뒤로 접히는 동작이 되면서 허리 척추 후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동작입니다. 근데 지금 옆으로 볼 땐 저 그 그림 속에 여자분이 잘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좀 틀어져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골반이 앞으로 전방 경사되어 있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허리와 등이 너무 뒤로 젖혀져 있는 자세로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앉는 게 힘들군요. 네. 예. 그럼 어떻게 앉아야 좀 올바른 자세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이것도 잘못된 자세고요. 네, 이것도 잘못된 자세인데요. 네. 예. 허리가 구부정해지면서 골반이 후방 경사되어 있는 자세입니다. 예. 이 자세는 저게 이제 잘못된 자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자세가 네, 아니고. 맞습니다. 예. 이 자세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허리가 뒤로 빠지게 되면서 허리 디스크가 뒤로 밀려나와 디스크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지금 저희가 올바른 자세를 좀- 여쭤봤는데 네. 계속 화면이 좀 올바른 자세 설명 좀 네네. 해주시죠. 네, 올바른 자세가 중요한데요. 다리를 꼬고 앉게 되는 경우나 혹은 의자에 등을 기대어 앉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허리가 한쪽으로 빠지게 되거나 허리가 뒤로 밀리게 돼서 허리 통증이나 골반, 고관절 통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사실 올바른 자세로 앉을 때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는 골반의 위치인데요. 병원으로 내원하신 분들의 앉은 자세를 보았을 때 등은 잘 펴져 있지만 아래쪽 허리는 구부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허리 디스크는 대부분 아래쪽 허리인 허리뼈 4번, 5번, 꼬리뼈 1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골반의 위치가 중요하고 골반을 조금 전에 사진에서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최대한 앞으로 돌린 이후에 살짝 내려놓는 것이 골반을 중립 위치에 만들고 아래쪽 허리를 곧게 펼 수 있는 방법이며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앉아있을 때는 좋습니다. 물론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럼 뭔가 본격적으로 허리 통증을 줄이는 방법, 운동들을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요? 네, 허리 통증은 대부분 허리가 한쪽으로 휘거나 혹은 구부정한 자세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구부정한 자세를 펴거나 혹은 한쪽으로 휘인 자세를 펴는 방향으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좋은 운동법을 제가 화면으로 준비해 보았는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동작은 허리를 뒤로 젖히는 스트레칭입니다. 구부정한 허리를 펴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후에 양손을 골반 뒤에 위치시킵니다. 양손으로 골반을 밀면서 허리를 최대한 뒤로 젖혀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동작은 골반을 옆으로 미는 동작입니다. 한쪽으로 휘어진 허리를 펴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뒤에 팔을 어깨와 평행하게 위로 올립니다. 어깨와 팔은 움직이지 말고 골반을 최대한 우측으로 밀어보고 최대한 좌측으로 밀어봅니다. 잘 안 되는 쪽으로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마지막은 맥길 박사의 시덥 운동입니다.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쪽 팔을 머리 뒤에 위치시키고 반대측 무릎을 구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팔을 허리 밑에 놓습니다. 이제 머리를 들면 되는데요. 윗몸일으키기처럼 아래를 보면서 머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천정을 보면서 일자로 머리를 들면서 날개뼈가 떨어질 때까지만 올리시면 됩니다. 네. 자, 허리 통증을 좀 줄이는 그런 방법, 운동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네. 직접 저희가 좀 더 만나보면서 직접 시연을 보면서 저희가 더 자세하게 좀 다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허리를 뒤로 젖히는 운동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팔을 골반 뒤에 위치시키고 골반을 네. 밀면서 허리를 최대한 젖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약간 네. 무릎이 구부러지는 거. 네, 무릎을 너무 구부리시면 허리가 뒤로 안 젖혀지기 때문에 네. 무릎을 구부리지 말고 손을 조금 더 아래쪽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쭉 최대한 젖히시면 됩니다. 시원해요, 혜정 씨? 시원해요. 이제 유연한 거 맞나요? 근데 네. 옆에서 보니까 굉장히 유연해 보이네. 엄청 많이 꺾이는데요. 와. 시원하네요. 이렇게 너무 한- 모범생을 갖다가 지금 저희가 시연해 보이고 있는. 공고상 나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있으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5회에서 10회 정도 하시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동작 다음은요? 보여주시죠. 다음 동작은 골반을 옆으로 밀기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아까 선생님 되게 귀엽게 하시는 것 같던데요. 아, 네. 예, 예. 실룩실룩 이렇게요. 보여주시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양쪽 팔을 어깨와 평행하게 올립니다. 그리고 골반을 한쪽으로 최대한 밀어보고 그리고 반대쪽으로도 최대한 밀어봅니다. 주의사항은 하실 때 네. 어깨가 이렇게 기울어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그래서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깨는 유지하고 최대한. 아, 자, 한번 일자로. 해보시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왼쪽이요? 네. 갖고 있는 거 봐. 시원해요? 잠시만요. 시원해요? 오른쪽으로도 네.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오. 지금 왼쪽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왼쪽으로만 더 많이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럼 제가 왼쪽 골반이 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골반은 활성화. 골반 누구든지 활성화돼 있지 않죠 지금. 예. 네. 네, 지금 네. 뭐 거의 최대한, 1대1로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동작은 좀 누워서 했던 동작인데 보여주시죠. 네, 맞습니다. 마지막 동작은 맥길 시덥 운동입니다. 네네. 누운 상태에서 한쪽 손을 머리 뒤에 받치고 반대쪽 무릎을 구부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손을 허리 뒤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천장을 보시고 날개뼈가 떨어질 때까지만 머리를 올리시면 됩니다. 5초 유지하고 지금 네, 팔을 머리 뒤로 한 손하고 이제 다리를 구부린 쪽이 이제 서로 이제 반대가 됩니다 지금. 네. 그렇죠?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약간 또 유해정 복근에 리포터 힘이 도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네. 의외로 어려운 운동 동작입니다. 이렇게죠? 네, 네, 맞습니다. 하고
허리를 뒤로 받치고. 집어넣고 네. 손을 넣는 건가요? 네. 예, 예.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아. 허리를 중립 위치로 맞추기 위해서 손을 넣는 것입니다. 손은 그냥 펴서 넣으면 되겠죠? 네, 예, 예.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날개뼈가 올라가는 느낌이요. 네, 네. 날개뼈가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라 머리를 드시면 됩니다. 날개뼈가 떨어질 때까지. 천정을 보시고 더요? 힘들어 보이네요. 잠깐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얘기가 천정을, 살짝 나오고 천정을 있습니다. 보시면서 하늘을 보면서 너무 힘들 것 그렇죠, 같아. 그렇죠. 네. 네. 이게 저기 허리 통증을 줄이는 거 맞죠? 아, 네, 살려달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나와서요. 예. 아, 예. 잘 박수. 봤습니다. 예, 보여드리면 두분 자리로 다시 한번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와주세요. 시원하네요. 여러 가지 세 가지 동작이 다 시원하던가요? 좋았어요. 좋았군요. 그래요. 예. 이게 사실 좀 TV 보면서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아, 아침에 그러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네. 지금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배운 운동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대로 된 자세에서 운동을 한다면 대부분 통증이 나타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운동을 하거나 하고 난 이후에 통증이 생기거나 심해진다면 운동을 중단하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런 동작들은 뭐 허리 안 좋은 분들도 예방 차원에서 미리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외에 다른 방법들은 뭐 없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후에 다른 말씀. 뭐 또 다른 방법들 예방하는 데 있어서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이 이 세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습관을 고치기가 쉽지 않지만 오늘 했던 올바른 자세로 앉고 자주 스트레칭을 하고 거기에 운동까지 한다면 허리 통증 없는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운동과 자세를 통해서 건강한 허리를 가지면 모두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다시 한번 올바른 자세를 습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건강한 뷰티 홍유 물리치료사 유혜정 리포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새 봄!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필요한 건 희망, 내일 날씨는 맑음입니다. 아침에니 여러분의 일상을 자, 생방송 아침엔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허리를 좀 더 이렇게 펴고 우리가 저기 그 귀농도 얘기 많이 하고 귀촌도 얘기 많이 네. 하는데 두 가지 차이점 혹시 알고 계세요? 귀농은 말 그대로 농사를 가서 짓는 거고 네네. 귀촌은 이제 시골에 가서 사는 거 아닌가요? 뭐 거의 예, 완전히 정확하게 맞아요? 맞추셨습니다. 귀농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이제 직업이 농부로 바뀐다. 바뀌는 그렇죠? 거. 귀농이고 귀촌은 하는 직업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사는 지역이 이제 농촌으로 가서 네. 살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신 분들이 그 직업을 가진 채로 귀촌하시는 경우들도 이제 많다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3년 전 경남 하동에도 귀촌을 한 셰프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동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아주 근사한 경양식을 만든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벚꽃이 내려앉은 것 같아 너무 예뻐요. 지리산, 섬진강, 그리고 야생차까지 하동을 한 번에 맛보는 느낌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하동을 풀코스로 즐깁니다. 에이, 과대포장 아니냐고요? 지리산 흑돼지로 만든 수제 돈가스, 하동 양상 녹차로 만든 크림 스파게티, 섬진강 제첩으로 만든 퐁골레 스파게티가 저희 대표 메뉴입니다. 하동 특산물과 양식이 만나면 찰떡궁합이라는데요. 지금 맛보러 갑니다. 동쪽나라 화계는 호리병 속 별천지라네. 고은 채치원 선생이 별천지라 할 만큼 아름다운 고장. 다 아시겠지만 소개합니다. 우리 하동은 물 맑고 공기 좋고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제첩, 녹차, 지리산, 벚꽃이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사계절 꽃피는 하동은요. 벚꽃길로 눈부신 봄이 제일인데요. 하지만 올해는 벚꽃과도 거리 두기가 필요한 때. 벚꽃놀이의 아쉬움은 우리 맛있게 잊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아빠입니다.
내 아이에게 먹일 음식을 만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3년 전에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하동으로 귀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지역 사회에 조금이나마 어떤 보탬이 되고자 하동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이용해서 메뉴를 개발해 보았습니다. 가족들은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마음을 모았는데요. 싱그러운 작은 정원과 메뉴판의 그림은 모두 아내의 작품이고요. 가게 곳곳에 있는 그림은 저희 아들이 그림을 좋아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렸던 그 손때 묻은 그림 제가 잘 모아놓던 거를 가지고 곳곳에 저희 어울리게 표현을 해봤어요. 가게 구경도 식후경, 일명 갱조개인 섬진강 제첩이 벚꽃처럼 내려앉은 스파게티는요. 원래 봉골레 스파게티는 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든 스파게티인데 제첩도 일종의 조개이니까 하동 특산물 섬진강 제첩을 이용해서 봉골레 스파게티를 만들었죠. 제첩국 드실 때 부추를 넣어주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이제 파스타에도 부추를 이용해서 제첩의 맛을 좀 더 살리는데 실패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 번 시도한 끝에 오로지 조개를 빼고 오로지 제첩으로만 해서 지금의 현재 메뉴가 탄생되었습니다. 제첩 들어간 파스타고요. 그다음에 치즈 돈가스, 일반 돈가스, 그다음에 떡볶이 돈가스를 시켰는데 전부 다 맛있더라고요. 이게 제첩 들어간 파스타는 처음 먹어봤는데 상당히 맛있는데요. 제첩이 들어가서 그런지 그 제첩 향이 있어갖고 씹을 때마다 그 파스타하고 제첩하고 같이 이렇게 씹히는 향이 제첩 향이 확 나면서 되게 맛있었습니다. 제첩으로 만든 파스타라니 되게 신기해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맛을 보면 제첩 특유의 그런 알싸함, 쌉싸름함들이 되게 건강한 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맛있게 다시 태어난 하동 특산물. 너나 할 것 없이 맛있지만 손님들에게는 돈가스가 제일 인기 있다는데요. 사장님은 어떤 메뉴를 강력 추천하시려나? 돈가스와 섬진강 봉골레 스파게티를 저는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수제 돈가스의 어떤 그런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담백한 섬진강 봉골레 스파게티를 같이 먹으면 음식이 더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벚꽃 수제 돈가스는 지리산 흑돼지를 이용해서 만들고요. 화기에서 자란 녹차를 이용해서 3일간 숙성시킨 뒤에 손님한테 튀겨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미그라스 소스라고요. 사골 육수를 우려내어서 푹 끓인 다음에 지리산 벌꿀을 넣어서 감칠맛을 풍부하게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특산품인 녹차랑 지리산 흑돼지로 해가지고 좀 돈가스 씹을 때 지방이 적으니까 좀 담백하고 그다음에 녹차 맛이 살짝 나는 것 같았어요. 돈가스요. 맛이 어땠어요? 많이 맛있었어요. 저희 집은 화계에서 자란 건강한 녹차로 만든 녹차 크림 스파게티가 있습니다. 메뉴를 받자마자 녹차 향이 제일 먼저 나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 있는 방울토마토, 브로콜리와 함께 드시면 크림 파스타의 그 풍부한 크림 맛을 느끼실 수가 있죠. 크림 파스타 드시는 손님들이 모두 봄을 드시는 것 같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돈가스 떡볶이에 빠지다 메뉴 나왔습니다. 저희 돈가스를 떡볶이 소스에 촉촉하게 하셔서 떡이랑 어묵이랑 같이 드시면 훨씬 맛있습니다. 네, 손님들이 삼합이라고 알려주셨어요.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장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더해 만든 메뉴인데요. 그 맛은 떡볶이에 대해서 좀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동생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입 딱 먹으니까 소스 맛이 너무 독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돈가스도 맛있다 보니까 그 맛있는 떡볶이랑 돈가스랑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인상 좋은 하동 풍경도 함께하는 한 끼. 여럿이 또는 혼자 즐겨도 좋습니다.
떡볶이랑 돈가스 둘 다 좋아하는데 이름도 독특하고 그래서 시켰어요. 근데 여기 오면 일단 다른 지역에 없는 스파게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다 녹차가 들어가가지고 뭐 애들이 안 먹는 게 아니고 애들도 되게 잘 먹으니까요. 사진도 잘 또 찍히고 또 맛도 좋으니까 일단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렸다가 가는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뷰가 멋진 주방은 어디에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 즐기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현지에 계신 분들이랑 또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셨는데 앞으로도 변함없이 많은 사랑을 주시면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동이 더 빛나도록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경양식. 하동 대표 식재료가 선사하는 봄, 맛보러 오세요. 네, 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그 보통 하동 벚꽃, 뭐 그리고 섬진강 제첩, 그리고 뭐 녹차 이런 것들은 각각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걸 다 이제 양식하고 어우러져서 이렇게 또 만나본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정말 군침 돌고 먹어보고 싶어요. 보는 내내 힘들었어요. 네, 제첩 파스타도 궁금하고 녹차 돈가스, 떡볶이 돈가스까지 네. 뭐 다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네. 특히 혜선 씨 취향 저격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여성분들 보시면서 군침 흘리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여러분께 내드렸던 이제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현장아, 유남규, 안재영 이 선수들이 이 종목에서 국가대표 선수였는데 어떤 스포츠였을까요? 정답은 4번 탁구였고요. 파이팅! 네, 네. 두 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5689님, 9838님 축하드립니다. 자, 5689님, 저의 방법은 드라마 몰아보기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게다가 아내한테 듣는 잔소리까지 지루할 틈이 없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드라마 몰아보기. 거기에 저도 하고 이제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네. 근데 거기 이제 잔소리가 이분은 잔소리까지. 지금도 아마 잔소리 들을 것 같아. 이거 근데 적당히 해야 돼요. 으이그 이 주책 그걸 왜 보냈어? 5689 문자 번호 다 나가는데 으이그 지금 이제 잔소리가 막 들릴 것 네. 같습니다. 적당히, 네, 적당히 즐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9838님, 네. 나만의 세계에 갇히기 쉬우니 독서와 넷플릭스 그리고 아침에 시청하면서 넓은 세상을 듣고 보는 재미가 네. 집순이의 매력에 눈뜨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침에까지 네, 깨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상품 드려야 됩니다. 저희를 이제 땡플릭스와 같은 반열에 올려놓으신 그러니까요. 이럴 수가. 감사합니다. 9838님.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생방송 아침 마칠 시간인데요. 내일 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날인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네, 이미 사전 투표율이 26.71%로 역대 최고 참여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사전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충북의 505곳 투표장을 꼭 찾아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올해 이제 투표소가 대폭 늘어서 505곳이나 되는데 정확하게 내가 어디서 투표해야 되는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내 투표소 찾기 요거 이렇게 검색하셔서 이용하시면 바로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신분증과 마스크 꼭 이렇게 착용하시고 네네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네, 마스크. 꼭 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선거 관계로 투표율 관계로 아침엔 하루 쉬고요. 저희는 목요일 아침에 더 기분 좋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수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젠에서 상품을 드립니다.